안녕하세요, 뉴메디입니다. 배정위원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의록도 명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 결과만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정위원회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회의 장소 그리고 회의 명단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장소를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회의 3월 15일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는 종로에 있습니다. 광화문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SBS의 보도를 봐볼까요? 건물 전체가 나옵니다. 이곳은 영등포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종로와 영등포는 확실히 다르죠. 정부는 취재 영상이 있음에도 회의 장소를 위증한 걸까요? MBC의 보도를 봐봅시다. 외부에서 왔는데 오늘도 회의 참석하러 왔는데.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가한 것이 찍혔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들어가는데요. 정부는 명단, 회의 시간, 장소 모두 비밀로 했지만 15일 회의 장소와 시간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찍혔고요. 회의실은 유리문이고 밖에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비밀 회의가 불가능합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참석자들은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했을 겁니다. SBS의 회의 시간이 맞다고 가정하면 배정위는 1시 정도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모두 모였지만 비밀이 깨졌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 서울청사로 장소를 옮겨 2시부터 4시간가량 회의를 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5월에도 이번 청문회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3월에 보도까지 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이 부분은 브리핑에 질문이 나온다면 금방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마지막 18일 회의 장소가 정부 서울청사가 아닌 인근이라는 점입니다. 5월에는 인근 회의실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인근 식당이냐고 물어봤었죠. 세 번째 날은 서울청사 인근으로 돼 있어요.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간단한 장소조차도 왜 못 밝히냐는 거예요. 만약 인근 회의실이라면 멀쩡한 정부 서울청사를 안 쓴 게 이상합니다. 인근 식당에서 모였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고요. 정부는 공개 불가로 일관하며 명단과 자료들을 숨기고 있는데요. 5월에 있었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속 또는 신분을 익명 표기해 명단을 제출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자료 제출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죠.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월 8일 국회는 이번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배정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배정위 명단을 알려주기 싫다면 위원장이라도 밝히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있어서 배정 근거나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원장을 증인해서 제외했는데요. 결국 청문회에 새로운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자료들이 아예 파쇄되어서 줄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파기했다는 말씀이세요? 3월 15일.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요구했을 때 왜 그런 말씀 안 주시고 그러면 완전히 국회를 갖고 조롱하고 농락한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없으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위원장은 왜 증인해서 뺀 건가요? 하지만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가 오후 7시를 넘어가니 차관은 사실 참고자료가 있었다며 제출을 합니다. 오석환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차 회의 자료. 의원들은 이에 분노하는데요. 재판이 있었던 5월부터 3개월간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석환 차관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파쇄한 것은 실물이고 찾아보니 파일이 남아있었다.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죠. 파일이야 줄곧 남아있었을 거니까요. 지금 국민들은 배정위원회 수도 명단도 모릅니다. 배정 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뒷돈 준 순서대로 증원을 해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뭘까요? 충북대는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사 김영환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의대 증원이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배장환 교수님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는데요.
김영환은 첫 번째 배정희 회의가 끝난 직후 충북의대에 200명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배정희 회의에 대한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상황인데 충북지사는 첫날부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본인이 그만큼의 권력이 있던지 어느 방향이든 큰 문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최승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MBC의 취재로 드러난 것이죠. 교육부는 충북도청 국장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승한 보건복지국장 충북도청 소속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 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한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 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최승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2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확실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장급의 공무원이 왔을 확률이 매우 높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장이 참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3명 이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 8호에는 국장급 3명이 모이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희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제18조 1항 8호는 제17조 1항에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적용을 받으려면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을 논의하는 위원회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배정희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쪽이 아니라 집행의 역할로 판단이 됩니다. 2,000명을 정했던 보정심이 정책 결정의 역할이었고 배정희는 여기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따라서 국장이 3명 이상으로 밝혀지더라도 회의록 작성 의무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월 8일에 신민철 국장이 똑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30년 이상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이니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의록 작성이 금지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민감한 주제를 다룰수록 회의록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5월 4일에는 교육부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했었고 5월 7일에는 총리실에서 회의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이번 청문회에서는 회의록이 있었으나 파쇄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석한 차관은 착오가 있었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착오에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30년 이상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이 이유 없이 실수할 리는 없죠. 물밑에서 회의록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회의실은 17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겠죠. 교육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장이나 학장, 의료정책 전문가 및 건보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만 모아도 자리가 부족한데 지자체 국장이 한자리 했습니다. 공정함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이 들죠.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의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 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간 의료계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3일도 말이 안 되지만 충북대처럼 첫날에 이미 배정이 완료된 학교가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회의록도 녹취도 필요 없는 회의라면 거수기 역할밖에 없으니까요. 교육 가능 여부 같은 것들은 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육부는 녹취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4시간 동안 중요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오가는 회의를 녹취도 안 하고 결과를 정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직원이 내용을 수기로 정리해서 결과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00명을 나누려면 무수한 숫자들이 오갈 텐데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적은 노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녹취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면 교육부는 3월 14일에 운영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5일부터 16일, 18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18일 밤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보고받고 공문을 결재했습니다. 이 문서를 받은 복지부는 당일 만에 검토 완료하고 교육부로 다시 보냅니다. 교육부는 바로 확정안을 만들고 다음 날인 3월 20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분명 있지만 정부는 하나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끄러운 것 없이 떳떳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지만 숨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정위원회 운영이나 배정 숫자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결코 말씀이시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거 없이 정말 그 정정당당하게 배정을 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합리적이고 정당한가요? 회의 장소와 회의록 작성 의무에 대한 의혹 자체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정위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000명에 대한 의혹까지요. 이번 청문회는 2개의 청원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교육부와 복지부에 대한 청원이 각각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합동으로 진행했던 것이죠. 국민들이 두 손으로 만들어낸 청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밝혀나가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후원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 의료 비상사태 16편을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유메디였습니다.